자, 이제 주말이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네. 만체스터 시티 대 첼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입니다. 이런 경기 인정합니다. 이런 경기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일단 2021이라는 숫자의 축구로는 이게 마지막 경기잖아요. 유럽 축구. 그죠? 유럽 축구가 마지막 엔딩을 보여주는 게 사실 항상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또 맨시티와 첼시는 올 시즌 물론 이제 자국 리그 팀끼리 결승에서 만나는 거 약간 불호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약간 아쉬운 느낌은 있으나 경기력적인 측면과 축구의 어떤 맛으로 봤을 때 펩과 투헬의 전술가 간의 대결이라는 부분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두 팀 다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잉글랜드 내에서 고점을 찍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두 팀도 그 와중에 약간의 그 뭐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최근 분위기에서는 이 두 팀이 제일 좋은 전력을 자랑하죠.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마지막 이야기를 서로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느 때보다 좀 기대되는 매치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은 FA컵 결승이 있었기 때문에 리그 2번이랑 3번을 맞붙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2경기는 투헬이 2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FA컵 준결승부터 이제 리그에서의 경기까지 둘 다 어느 정도 서로가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에서 확실한 주전들끼리 만나게 될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또 다른 매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치러지지 않고 포르투갈의 이스타디오 두 드라강. 근데 수도인 리스본이 아닌 포르투에서 열리게 돼요. 포르투 홈 경기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같은 국가에서 개최가 되는 건 이 대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왜냐면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항상 그렇지.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국가가 다르니까 네. 좀 묘한 일이고 아구에로가 보통 시티 소속으로 첼시에게 굉장히 강했죠. 맨시티 소속으로 첼시전 13골을 넣었는데 최근 4경기 무득점에 지난번 맞대결 때 그 파넨카 페널티킥의 그렇지. 실수. 맨체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마지막은 아구에로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는 이 경기거든요. 그죠. 맨시티 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구에로가 들지 못한 하나의 트로피, 그 챔피언스리그와 함께 퇴장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득점까지 한다면 뭐 이건 진짜 드라마, 영화, 만화가 따로 없는 모양새가 된다. 정말 아구에로답게 끝내는 거죠.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그 골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니까. 아마 아구에로는 출전을 할 겁니다. 저도 뭐 교체 투입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첼시의 경우는 역시 최근 맨시티전 2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게 기대 요소가 되겠고 유럽 클럽 대항전 1970-71 시즌 컵 위너스컵에서 두 팀이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 4강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1, 2차전 모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 이외에 두 팀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만난 적은 이번이 두 번째 매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치 팩트를 살펴보면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51년 만에 UEFA 대회 결승에 올라왔어요. 원래 마지막으로 결승에 올랐던 게 1970년에 컵 위너스컵 결승에 이제 올랐던 기억이 있었고요. 1964년부터 2005년까지 41년이 걸렸던 스포르팅 다음으로 최장 기간 동안 결승에 못 올랐다가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11승인데 단일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다 승리 기록이 0102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가 12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어요. 이때가 그때야. 지단 발리킥 했을 때. 맞아요. 근데 이때는 경기 수가 지금보다 더 많을 때입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단계로 봤을 때 만약에 올 시즌 맨시티가 이때와 타이 기록이라 볼 수 있는 12승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대단한 기록이다. 그렇죠. 훨씬 더 대단한 기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9번째 잉글랜드 팀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10팀들의 성적을 보면 10팀 중에 무려 9팀이나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결승에 처음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기록이긴 합니다. 그렇죠. 다만 펩은 챔피언스리그에 이미 2번이나 우승한 전력이 있는 감독이다. 펩은 능숙한 경험이 있죠. 하지만 맨시티는 팀은 처음이고, 그렇지 않다. 그렇죠. 맨시티는 이번 결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이고 최근에 2년 연속으로 결승 매치업을 보잖아요. 18-19 때 토트넘, 19-20 때 파리 생제르맹 모두 첫 결승 진출이었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맨시티 역시도 이에 대한 부담은 좀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좋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1승 5패고 왜 이렇게 안 좋냐? 그죠. 이 대회에서 만났을 되게 안 좋네. 그리고 지난 챔피언스리그 3시즌 동안에는 그래도 24승 3무 3패 결과 자체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반대로 이제 첼시의 경우는 첼시와 맨시티 모두 살펴볼 기록이 있어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두 팀이 지금까지 4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0506 시즌에 아스날이 결승에 올랐을 당시 결승 전까지 2실점만 허용했고요. 당시 바르셀로나가 4실점만 허용했대요. 이때 아스날이 되게 좀 급작스럽게 급조된 백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른쪽 에보우에 왼쪽 플라미니 보통 플라미니 많이 났죠. 그리고 센터백은 샌드로스랑 콜로투레.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었으나 무실점 기록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습니다. 근데 리그에서는 좀 달랐던 기억이 리그에서 안 좋았지. 그러니까요. 리그에서는 챔스도 가다가다가 막 했을 때니까. 근데 챔스에서는 유독 힘을 많이 해서 이때 맞아. 결승 전까지 2실점. 그래서 이때 이후로 결승 직전까지 대회에서 4실점만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최저 기록을 양 팀 다 쓰고 있고요. 네. 첼시도 잉글랜드 팀을 상대할 때 기록이 안 좋아요. 잉글랜드 팀 상대 4번째 유럽 대항전 결승이거든요. 여기도 안 좋네. 예, 유럽 대항전이니까 챔피언스리그 뭐 이외의 대회들까지 유로파나 뭐 컵 위너스컵 모두 포함하는 기록이 되겠고. 스타로 따지면 동족전 그 결과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유로파리그 아스날전은 승리해서 이겼지만 에메리의 우승을 저지했지만 네. 챔피언스리그 0708 맨유에게 패했죠. 졌죠. 슈퍼컵 리버풀에게 패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좋지 않은 기록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맨디는 챔피언스리그 11경기에서 8번의 클린시트를 올 시즌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일 시즌 9번째 클린시트를 카니사레스 있었고, 네, 그리고 나바스도 1호 6시즌에 있었고, 켈러 나바스.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울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 네. 감독으로 따져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서의 어떤 느낌은 역시 투엘이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엘이란다. 펩. 네. 펩의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을 하는 거죠. 안첼로티가 030714 우승, 지단이 161718 우승. 3연속 우승을 했었고 3연패. 두 명 다음으로 세 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감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면 되겠고, 첼시 상대 펩 가르디올라가 공식전에서 통산 7패를 당했어요. 펩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팀이 상대가 첼시다. 네, 그리고 최근 첼시전 2연패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첼시가 2연승 중이다. 네, 펩에게 3연패를 안겼던 팀은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첼시가 포함될지를 봐야 되겠고, 투엘의 경우는 다른 팀을 이끌면서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건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2시즌 연속으로 결승에 패했던 사례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리피가 97, 98 그래. 유벤투스에서 그랬고, 맞아요. 쿠페르가 0001 발렌시아에서 팩토르 그랬습니다. 쿠페르. 네, 그래서 과연 투엘도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에 하나 또 이름을 남기게 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결승전이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지. 우리 촬영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결승 역시 승부차기에 갔습니다. 네. 단판이기 때문에 승부차기를 갈 가능성도 역시 두 팀도 있어요. 그렇죠. 맨시티 2승 무패, 첼시의 경우는 2승 4패. 첼시가 특히 0708 때 결국은 그 존 테리의 골대를 맞춘 것과 아넬카의 실축으로 패했던 그때 결승이 좋지 않은 기억이긴 하죠. 어쨌든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또 첼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112 챌린덩크의 마지막은 승부차기를 통해서 또 결정이 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기록과 별개로 정말 그때 컨디션과 여러 가지 운이 또 복합적으로 사실 작용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을 살펴보면 균도안이 맨시티에서 좀 의심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뛸 수 있다. 네, 정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 얘기가 일단 없는 상태고, 반대로 이제 첼시의 경우는 맨디와 캉테가 각각 갈비뼈와 허벅지 내지는 사타구니 쪽 문제 때문에 좀 우려가 됐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보니까 둘 다 훈련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케파가 투헬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가 나오는 게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이고, 그렇죠. 캉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원 싸움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특히나 조르지뉴와 코바치치는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폼을 장담하기 어렵고, 조르지뉴는 최근 흐름은 안 좋아요. 그러면 캉테가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영 플레이어들의 맞대결도 역시나 주목이 됩니다. 필 포든 그리고 메이슨 마운트. 마운트가 만 나이로 한 산이 더 많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유망주 단계에서는 마운트는 순위에서 제외가 됐었죠. 예. 근데, 생일이 지나서. 그렇죠. 생일이 지나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나이대에서 지금 최고기량 2명 꼽으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둘이에요.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이거 생각 안 하면 1, 2는 포든 마운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직접적인 맞대결이 나온다는 점. 포든의 경우는 역시 마무리에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고, 이 경기의 한정에서는 더더욱 마운트가 골뿐만이 아닌 어시스트뿐만이 아닌 그냥 그라운드 전체에서 지금 활동량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포든이 이 팀의 전체 에이스라고 보진 않아요. 여전히 에이스는 저는 이 팀은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다. 그렇죠. 근데
마운트는 팀의 에이스입니다.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어떤 역할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과연 누가 더 웃을 수 있는 결승전이 되느냐. 그치.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예상 베스트 11은 약간의 주관을 섞어서 이렇게 일단 담아왔습니다. 역시 저는 로드리보다는 페르난지뉴 쪽. 네, 3선에 좀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의 어떤 베스트 11이라고 보이고. 그렇죠. 첼시의 경우에도 어쨌든 캉테와 크리스텐센이 뛰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점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역시 맨시티는 톱 자원의 부재, 해답은 제로톱이다. 네, 당장 제주스도 있고 아구에로도 있지만 신뢰를 주기는 애매함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덕배를 제로톱으로 써서 제로톱을 바탕으로 한 중원 장악을 좀 노리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맨시티의 백포는 셉니다. 강력합니다. 네, 가장 강력하고 특히나 워커, 스톤스, 디아스가 있기 그렇지. 때문에 첼시의 속도 있는 역습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종윤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로드리보다는 페르난지뉴가 나오지 않을까. 조르지뉴가 좋다고 봐요. 네, 페르난지뉴. 네, 조르지뉴는 첼시에서 네, 좋아야죠. 지뉴만 네. 보면 조르지뉴가 먼저 나오네. 그쵸. 네, 그리고 덕배와 마레즈가 8강과 4강에서 모두 골을 넣었거든요. 8강, 4강 결승에서 모두 골을 넣은 선수는 이 대회에서 그동안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밖에 없었대요. 하얀 사자 군단 역시 챔스와 관련된 기록은 레알 마드리드 쪽에 있다. 이게 다 50년대 후반에 그렇죠. 같은 시즌에 이제 네.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덕배 마레즈가 과연 이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신화를 쓸 것인가.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온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26경기 무패입니다. 포든의 경우는 21경기 무패예요. 그래서 과연 이 기록을 아마 이 둘 다 출전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네. 주목이 되죠. 자, 첼시 쪽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이거 베스트 11 아까 얘기를 일단 맨시티 먼저 했으니까 넘어갔고 네. 카야부츠 제로톱은 안 보나요? 저는 가능성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이 플리식이 최근 네. 폼이 워낙에 나는 안 좋아서 플리식이 나왔을 때 장점이 뭔지는 알겠어. 음. 근데 마지막 마무리나 크로스나 이런 드리블에서 선택의 문제나 패스 이런 그 어떤 이 픽이 영 안 좋아서. 그렇죠. 저는 지에흐, 마운트, 베르너 쪽도 확률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버츠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하버츠와 베르너가 어쨌든 약간의 톱과 아까 아래쪽을 좀 넘나드는 네. 하지만 결국은 투톱처럼 좀 배치가 돼야 그렇게 되는 되겠죠? 상황이잖아요. 마운트가 그렇게 되면 혼자 중원의 어떤 공미 역할에서 차지해야 되는 연결고리 역할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왠지 투헬의 성향상 지에흐가 플리식 자리에 좀 나오지 않을까. 나도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쪽에 조금 네. 점쳐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지에흐가 또 맨시티 상대로 올 시즌 좀 골을 넣고 있거든요. 예. 2경기 연속골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들여다봐야 될 거는 텐센이 뛸 수 있을 것인가, 캉테가 뛸 수 있을 것인가, 또 맨디가 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수들이 100%의 몸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폼을 찾았는지가 중요한 네. 첼시가 되겠습니다. 텐센이 나와야 빌드업이 풀리고요. 맞아요. 캉테가 나와야 중원에서 안정감과 활동성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디가 못 나오면 좀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케파니까. 그래. 네. 케파니까. 케파가 물론 요즘 나오는 경기들에서 활약이 그래도 괜찮긴 했지만 그동안 평가받았던 단점들을 생각해보면 불안해. 챔스에서 무실점도 많고 그치. 파이도 길고 신체 조건도 좋은 맨디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유리함이 있죠. 예. 그리고 과연 결승 이제 재수 중인 투헬과 티아고 실바는 같이 웃을 수 있을 지금 것인가. 다른 팀으로 옮겨와서 또 결국엔 만났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어쨌든 또 하나의 어떤 승부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경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심이 라오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별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또 다른 변수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감독 모두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라우즈가 요즘 폼이 괜찮아요. 판정 폼은 괜찮은데 중요한 순간에 헷가닥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결정적인 있어요. 순간에 예. 딴짓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믿으면 안 되지. 예. 자, 이거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고 투헬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못 이룬 꿈을 바로 다음에 이룰 것인지 아니면 드디어 그 오매불망 바라고 바라던 맨체스터 시티와 펩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이번 시즌에 만들어질 것인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